할아버지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마세요. 낡은 운동화를 신은 18살 소녀가 재벌 회장의 손에 쪽지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마세요. 그 쪽지 한 장이 태성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그룹 강 회장은 변두리 골목에 작은 휴대폰 매장에 들어섰어요. 이 노인은 맨손으로 수천억을 일궈낸 태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뜨겁고 느리다는 말에 가난한 핸드폰 가게 소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소녀의 얼굴이 그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에 뭔가 느껴졌어요. 있어서는 안 될 열기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떨림이었어요. 소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글씨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장의 손에 조용히 쥐어줬습니다. 전문가도 찾아내기 어려운 최첨단 도청장치 어플을 핸드폰 매장 알바생이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그리고 그 어플을 심은 사람,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키워온 자신의 아들이었죠. 가장 낮은 골목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일하던 소녀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재벌 회장.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속에 꽁꽁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소녀는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그리고 아들은 왜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만사형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 만물통신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교복 차림의 낡은 운동화를 신은 소녀가 매장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18살 수민이었어요. 수민이는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남들이 소설책을 읽을 때 수민이는 고장난 선풍기를 분해하고 버려진 라디오 회로를 뜯어보며 혼자 고쳐냈어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노트북을 독학으로 살려내기도 했죠. 손재주가 좋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민이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감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기를 손에 쥐는 순간 온도와 미세한 진동만으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뜨겁게 달아오른 배터리의 열기,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작은 떨림, 회로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류의 흔적까지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칠 것들이 수민이의 손끝에는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마치 기계가 수민이에게만 조용히 속삭이는 것처럼요. 대리점 사장님이 수민이를 아끼는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전문 수리 기사도 못 잡아낸 문제를 수민이는 손으로 쥐어보는 것만으로 찾아냈으니까요. 처음엔 사장님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눈치가 빠른 아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수민이가 잡아낸 문제들을 실제로 뜯어보면 매번 수민이의 말이 맞았어요. 언젠가 사장님이 수민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민아, 넌 어떻게 아는 거야?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걸. 수민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느껴져요. 뭔가 이상하면 손이 먼저 알아요. 사장님은 그날 이후로 수민이의 손끝을 2번 다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에게 그 일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9살 남동생 수호와 단둘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수술비, 약값, 방세. 수민이의 어깨 위에는 1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민이는 매일 이 자리를 지켰어요.
지치는 날도 있었지만 동생 수호의 까만 눈동자를 떠올리면 다시 걸레를 쥐고 유리창을 닦아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백발 노인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학생,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이 전화기가 며칠 전부터 왜 이렇게 느려지고 뜨겁지? 고장이 난 건가? 동네에서 가끔 산책을 하시는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맨손으로 시작해 수천억 대의 중견 기업을 일궈낸 태성그룹의 강 회장이었어요.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아보고자, 그리고 평범한 삶의 온기를 직접 느끼고자 종종 이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동네를 거닐곤 했답니다. 할아버지, 이리 줘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민이가 스마트폰을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비정상적인 열기가 전해졌어요. 배터리 소모량이 이상할 정도로 빠른 데다 손끝에 닿는 미세한 진동이 평소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뭔가가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민이의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설정 창, 백그라운드 앱, 데이터 사용량. 하나하나 살피던 수민이의 눈동자가 그 순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심어둔 거야. 수민이는 애써 표정을 고쳐 잡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놀란 기색을 내비치면 안 됐습니다. 왜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함부로 소리내어 말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걸요. 수민이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스마트폰의 마이크는 살아있었어요.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안 돼. 표정도 들키면 안 돼. 수민이는 평소와 똑같이 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쓰신 폰이라 메모리에 찌꺼기가 많이 쌓였나 봐요.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강 회장은 수민이가 가리킨 의자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민이는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도청 앱을 당장 삭제하면 안 됐습니다. 저쪽에서 신호가 끊기는 걸 감지하면 바로 눈치챌 테니까요. 수민이는 앱의 마이크 권한만 교묘하게 차단했어요. 데이터 전송도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죠.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이런 걸 직접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작업을 마친 수민이는 계산대 서랍에서 액정 보호 필름을 꺼냈습니다. 낡은 화면 위에 새 필름을 차분히 붙이며 영수증을 한 장 뽑아냈어요.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마세요. 지금 할아버지 폰에 도청 앱이 깔려 있어요. 누군가 할아버지의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멈춰뒀지만 이 메모는 읽으신 후 바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수민이는 스마트폰과 함께 반으로 접은 영수증을 강 회장의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다 정리됐어요. 영수증은 꼭 챙겨가세요. 수민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제발 알아채주세요. 강 회장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심코 펼치려다 수민이의 눈빛과 마주쳤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강 회장의 손을 멈추게 했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접어 점퍼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잘 됐으면 좋겠네. 고마워요, 학생.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나서는 강 회장의 발걸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수민이는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안전한 곳에서 읽으셔야 할 텐데. 그날 저녁 수민이는 좀처럼 일손이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 폰을 점검하다가도 진열대를 정리하다가도 자꾸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저 할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저 할아버지 폰 안에 심어진 것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수민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수민이가 진열대에 먼지를 닦고 있을 때 매장 문이 열렸어요. 어제 그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어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어딘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어제 그 학생이구나.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다시 오셨네요. 강 회장은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카운터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가 준 영수증 집에 가서 읽었어. 수민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랐지. 근데 그것보다 강 회장이 수민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더 궁금하더구나. 수민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는 기기를 손으로 잡으면 뭔가 이상한 게 있을 때 느껴져요. 열기가 달랐어요. 진동도요. 안에서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말없이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덕분에 알게 됐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학생, 이름이 뭐냐? 이수민이요. 수민아, 나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되겠냐? 수민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폰에서 찾은 그 앱, 어디서 설치됐는지 알 수 있겠어? 수민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설치 경로, 설치 날짜, 접근 권한 기록.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볼 수는 있어요. 폰을 며칠 맡겨주시면요. 강 회장이 스마트폰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매장 밖 유리창 너머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짙게 선팅된 차였어요. 그냥 지나쳤지만 왠지 모르게 수민이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수민이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날 저녁 폐점 후 혼자 남은 수민이는 강 회장의 폰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설치 날짜는 열흘 전이었어요. 설치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자 특정 와이파이 접속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민이의 손이 멈췄어요. 이 와이파이 이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앱이 데이터를 전송한 기록, 그리고 그 수신처의 흔적.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지우다가 미처 못 지운 조각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수민이는 그 조각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장비도 기술도 보통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거야.
수민이는 천천히 화면에서 눈을 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아까 그 검은 차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매장을 찾아왔어요. 수민이는 카운터 안쪽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 회장이 자리를 잡자 수민이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앱 설치 경로 찾았어요. 열흘 전 할아버지 댁 와이파이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이 들어왔습니다. 그 접속이 이 앱을 심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댁 와이파이라면, 네,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 위에 잡힌 주름이 하얗게 질렸다가 돌아왔습니다. 수민이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수신처 기록은 거의 다 지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미처 못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짧은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IP 주소의 일부였어요. 전부 복원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 회장은 그 종이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수민이를 바라봤어요. 수민아, 네. 넌 어쩌다 이런 걸 혼자 배웠냐? 수민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동생 때문에요. 수호가 아프고 나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뭐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혼자 이것저것 공부했어요. 강 회장은 말없이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어요. 계산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자기 삶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죠. 동생이 많이 아프냐? 심장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직 돈이 모자라서요. 강 회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는 않았어요. 고맙다, 수민아. 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야.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할아버지.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한 가지만 더요. 강 회장이 멈췄습니다.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꾸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유기도 새 걸로요. 혹시 모르니까요. 강 회장은 잠시 수민이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것도 내가 해줄 수 있겠냐? 수민이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날 오후 수민이는 강 회장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어요. 수민이가 사는 반지하 단칸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수민이의 눈길을 붙잡은 건 저택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공유기를 교체하기 위해 거실 선반 뒤를 들여다보던 수민이의 손끝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어요. 공유기 옆에 꽂혀 있는 작고 납작한 기기에서였습니다. 수민이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처음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은 분명했어요. 이것도 살아있어. 수민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집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 2층 서재에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수민이가 찾아낸 기기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고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에 심어진 도청 앱, 거실 공유기 옆에 꽂혀있던 납작한 감청기기, 그리고 서재 책장 뒤에서 나온 손톱만 한 크기의 소형 녹음기. 수민이가 저택 곳곳을 살피며 하나씩 찾아낸 것들이었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민석이 살갑게 웃으며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아버지,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제가 보안 좀 봐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맡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손길 뒤에 이런 발톱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는 민석이 차갑게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신호가 끊겨 있었습니다. 사흘째였어요. 스마트폰도, 거실 기기도, 서재 녹음기도 전부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누가 건드렸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지막 GPS 기록 확인해 봤습니다. 신호가 끊기기 직전 변두리 휴대폰 매장에 들렀습니다. 만물통신이라는 곳인데요. 민석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거기서 뭔가 건드린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매장 알바생 조사에 사흘 뒤였습니다. 수민이는 평소처럼 매장 문을 열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운터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어요. 수민이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몇 장이 쏟아졌어요. 수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민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민이가 전혀 모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 고급 건물 앞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는 모습, 누군가와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는 모습. 사진마다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모두 최근 일주일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런 적 없어. 손이 떨렸어요. 그때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둘이었어요.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이수민 씨죠? 수민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요. 남자가 서류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당신을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정식 고소할 예정입니다. 수민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이 사진들이 증거입니다. 남자가 수민이 손에 들린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십시오. 남자들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수민이의 귓속에서 크게 울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된 거야.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수민이 눈에도 진짜처럼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수민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카운터를 붙잡고 겨우 버텼어요. 강 회장 폰에서 찾은 것들, 그게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수민이를 그냥 두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장님이 수민이를 불렀어요.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계산대 모서리를 극적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수민아, 미안하다. 수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잖냐? 아까 거기서 전화가 왔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밀린 알바비는 오늘 통장으로 넣어줄게. 정말 미안해, 수민아.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내일부터 동생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하지? 다리가 무거웠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민이는 골목 어귀의 전봇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아! 굵은 목소리였어요. 눈을 뜨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매장에 왔던 양복 차림이 아니었어요.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었습니다. 가방 이리 내놔. 수민이는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안에는 강 회장의 폰에서 복원한 데이터 출력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민이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어요. 싫어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내놔. 수민이는 뒷걸음질 쳤어요. 남자의 손이 수민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방을 낚아채려 했어요. 수민이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나요. 이거 못 줘요. 남자가 수민이의 팔을 거칠게 비틀었습니다. 이 새끼가. 그리고 주먹이 날아왔어요. 뺨이 얼얼했습니다. 입술이 터졌어요.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수민이는 가방을 놓지 않았어요. 야, 사람들 본다. 일단 빠져. 다른 남자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수민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수민이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운 좋은 줄 알아. 오늘 자정까지 연락 없으면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한다. 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수민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억울함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수민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닿지 않았어요.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도망칠까? 그 생각이 스쳤어요. 지금이라도 사라지면 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수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범죄자로 남는 거잖아. 조작된 사진이 내 전부가 되는 거잖아. 수민이는 고개를 들어 차갑게 서 있는 빌딩들을 올려다봤어요.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자신을 짓밟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도망 안 쳐.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틸 거야. 수민이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 회장님을 만나야 했어요. 그분이라면 내 말을 믿어주실 거야. 그것 하나만 붙잡고 수민이는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터진 입술이 얼얼했어요.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자택 앞이었습니다. 수민이는 높은 담장 앞에 서서 초인종에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까부터 골목 저편에 검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시동이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어요. 혹시 저 차가 나를 따라온 거라면 회장님 댁 주소까지 노출시키는 게 되는 거잖아. 수민이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강 회장님 회사로 가야겠어. 출근하실 때 직접 만나면 돼. 태성그룹 본사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차비가 없었어요. 터진 입술을 혀로 핥으며 걸어서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로비 앞 벤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본사 지하 주차장 입구 쪽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강 회장님 차였습니다. 수민이는 차를 향해 뛰어갔어요.
회장님. 차가 멈췄습니다. 수민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짙게 선팅된 유리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민이를 지나쳐서 지하 주차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민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회장님도 날 버리신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야.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그 순간 차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창밖을 보려는 순간 조수석의 남자가 몸을 틀어 창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저쪽은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냥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남자의 몸이 창문을 완전히 가렸어요. 강 회장은 창밖을 보지 못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민이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요. 본사 앞 바닥에 주저앉은 수민이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터진 입술이 다시 얼얼해졌어요. 수민이는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안에 든 출력물을 꼭 쥐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증명할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수민 씨?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40대 여성이었어요. 맞죠? 이수민 씨. 수민이는 경계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회장님 비서예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저 따라오세요. 수민이는 망설였습니다.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눈빛에는 수민이가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찾고 계세요. 그 한마디였어요. 수민이의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여자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여기로 오세요. 봉투 안에는 주소가 적힌 쪽지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림받지 않았구나.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수민이는 봉투에 적힌 주소를 손에 쥐고 성북동 골목 앞에 서 있었어요.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오래된 한옥 지붕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제 그 비서였습니다. 왔구나. 들어와요. 넓은 마당을 지나 한옥 대청마루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민아. 회장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진들 전부 조작이에요. 저 기업 기밀 같은 거 유출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수민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알아. 네.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내 눈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어. 강 회장의 얼굴에 자책이 어렸습니다. 어제 차가 그냥 지나갔잖아요. 저 거기 있었는데요. 강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널 못 봤다. 옆에 있던 사람이 창문을 가리고 못 보게 했어. 수민이는 말없이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어.
내가 합의금 받고 도망갔다고. 잠깐 그 말을 믿을 뻔했다. 수민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알아. 비서가 진실을 알려줬지. 맞으면서도 안 도망갔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수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수민아. 이 늙은이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강 회장이 수민이를 대청마루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 옆에 있던 그 사람 말이야.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던 거야.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차가 지나칠 때 회장님이 창밖을 못 보게 막는 사람이 왜 있는 건지.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닌 거야. 그게 이번에 확실해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민이가 가방에서 출력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 이거 가지고 있어요. 강 회장님 폰에서 복원한 데이터예요. 설치 경로, 접속 기록, 미처 못 지운 흔적들. 전문가한테 맡기면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걸 아직 갖고 있었구나. 네. 이게 유일한 증거니까요. 강 회장은 출력물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민아. 네, 회장님. 나를 도와주겠냐? 수민이는 강 회장의 눈을 바라봤어요.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을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네, 돕겠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흘 뒤에 긴급 이사회가 열려.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될 거야. 그날까지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강 회장이 수민이를 불렀습니다. 준비됐나? 네, 회장님. 수민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어젯밤 수민이는 강 회장의 허락을 받고 태성그룹 본사 근처를 다녀왔습니다. 민석의 사무실이 있는 층 방향으로 건물 외벽을 천천히 걸었어요. 마침 그쪽 창문 하나가 환기를 위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멈춰 섰어요. 가방 안에서 작은 수신 감지기를 꺼냈습니다. 전자기기 수리를 독학하면서 직접 만든 것이었죠. 감지기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창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 이사 과반수는 이미 우리 편이야. 아버지 건강 기록 전부 확보했어. 이사회 끝나면 바로 그 여자애. 고소장 접수하고 체포까지 들어가. 수민이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 테이블에 이사진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 공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이후 경영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신원 불분명한 아이를 핵심 보좌 자리에 앉히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저는 회장님의 잦은 퇴임을 건의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민석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잠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석아, 내가 말한 그 아이, 신원 불분명한 아이 말이냐? 네, 이수민이라는 아이입니다.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고소장도 이미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말이다.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집 거실에서 나온 감청 기기의 데이터 분석 결과야. 설치 경로를 추적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게 나오더구나. 강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민석을 향했습니다. 접속에 사용된 기기가 태성그룹 보안팀 전용 장비였어.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석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판단이 흐려지신 거예요. 판단이 흐려졌나? 강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냐? 강 회장이 손짓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가 들어왔어요.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민이는 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재생해보거라. 수민이가 버튼을 눌렀어요. 어젯밤 녹음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 이사 과반수는 이미 우리 편이야. 아버지 건강 기록 전부 확보했어. 이사회 끝나면 바로 그 여자애. 고소장 접수하고 체포까지 들어가.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뒷걸음질 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형사 3명이 들어섰습니다. 강민석 씨, 형사반장이 똑바로 민석을 바라봤어요. 불법 도청 및 감청 설치, 존속 감금 미수, 업무방해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나. 당장 나. 민석이 악을 쓰며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가차없이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민석은 끌려가면서도 수민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야. 내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고작 알바생 주제에. 수민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 3번씩이나 겁을 줬던 사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회의실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그제야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강 회장이 다가와 수민이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수민아. 수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였습니다. 본사 로비를 나서는 수민이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달랐어요. 무거웠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터진 입술의 상처는 아직 아팠어요. 해고된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 병원비 걱정도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민이는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조작된 사진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로비 유리문을 밀고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민아, 강 회장이었어요. 수민이가 돌아섰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다가와 수민이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을 수민이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민이가 천천히 펼쳤어요. 낡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수민이가 처음 강 회장의 손에 쥐어드렸던 바로 그 영수증이었어요. 꾹꾹 눌러 적은 글씨가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소리내서 읽지 마세요. 수민이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아직 갖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없더구나.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이걸 읽었을 때 이 글씨가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수민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이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줬잖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게 내 목숨을 살린 거야, 수민아.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종이 한 장에 꾹꾹 눌러 적은 글씨 몇 줄이었어요.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민이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수술실의 빨간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생 수호의 수술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직접 연결해줬어요. 수술비 전액도 강 회장이 부담했습니다. 수민이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회장님, 이건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요. 그렇게 말했을 때 강 회장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내가 내한테 진 게 훨씬 많은데.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수술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수민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아주 잘 됐어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을 겁니다. 수민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 위에 따뜻한 손이 얹혔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고생 많았다, 수민아. 수민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강 회장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사라져가고 있었을 거야. 수민이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태성그룹은 사회공헌재단 하나를 설립했어요. 이름은 옹기장학재단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수민이는 그 재단이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정됐어요. 발표날 수민이는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옹기라는 이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강 회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내 손에 쥐어준 영수증 있잖냐. 그게 아직도 따뜻하게 느껴지거든. 그 옹기야. 수민이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소녀가 영수증 뒷면에 꾹꾹 눌러 적은 글씨 몇 줄. 무서웠지만 모른 척하지 않았던 마음. 짓밟혀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문 선택. 그게 한 노인의 목숨을 살리고 한 소녀의 봄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작은 온기에서 가장 큰 기적이 시작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 사심 없이 건넨 쪽지 한 장.
무서웠을 텐데도 뒤돌아보지 않은 18살 소녀. 수민이에게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지만 진짜 힘은 그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때 모른 척하지 않은 마음, 짓밟혀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문 그 선택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선한 마음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 마을길 사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